단기 차입금이네요. 차입금은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반대가 뭐 있겠어요? 단기 빌려준 거. 대여금이겠죠. 단기 차입금의 반대, 단기 대여금. 기업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 당좌 차월은 바로 밑에 배우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금융기관이나 뭐 일반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요. 근데 언제 갚냐면 1년 이내에 갚어. 언제로부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날짜는 항상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세는 거예요. 여기 2월에 빌리고 돈을 여기 뭐 10월에 갚는다. 여기서부터 날짜 세서 여기가 2월 달이니까 11달, 여기가 10달, 1년이 넘쳤다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여기서부터 센다니까. 그러니까 단기. 장기가 되려면 요거 건너뛰고 요쯤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 비유동부채에서 배우겠죠. 사례 보겠습니다. 단기간 운용자금의 사용을 목적으로 창제상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1개월간 빌려와요. 자, 현금 들어오죠. 현금 적어. 현금 50만 원 들어왔고 내용을 보니까 돈 빌려온 거잖아. 여기 적을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자산이 준 것도 아니고 부채가 늘었어요. 근데 빌려온 거죠. 짧게 빌려왔어. 1개월간.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부채가 생긴 거죠. 자,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생겨요. 돈 받고 1년 이내에 갚던지 뭐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 또는 뭐 한 달.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때가 되면 이렇게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거죠. 만기가 돼서 돈 갚은데 이자랑 같이 줘야 되겠죠. 남이 돈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 50만 원하고 이자까지 같이 갚습니다. 현금으로. 자,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 없애버릴게요.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50만 원. 그런데 이자랑 같이 나가 현금이. 그럼 현금은 53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쪽이 부족하잖아. 3만 원이. 이게 뭐야 이제. 이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아니라니까. 이자 줬다니까. 부채가 준 것도 아니고 자본이 준 것도 아니야. 발생하는 것은 비용이죠.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끝이에요. 이름만 아시면 되겠죠? 빌려준 사람 입장 볼게요. 이 사람 돈 빌려줬대잖아요. 이 사람은 현금으로 빌려줬다 칩시다. 나는 현금으로 나가요. 돈이 50만 원. 한 달간 빌려준 거래. 그럼 뭐라고 했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 5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겠죠. 이거 빼야지. 단기 대여금 50만 원 없애고 그리고 현금을 받는데 이자랑 합쳐서 현금을 53만 원 받습니다. 벌어진 차이 이쪽에 3만 원 부족하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 자산이 준 것도 아니고 부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수익이 생긴 거예요. 돈 빌려주고 생겼죠.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던 거 지금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좌 차월 얘기 잠깐 볼게요. 우리 당좌예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당좌 차월 이거 이제 개인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 넣어놨다가 자기 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은행에서 돈 이렇게 주죠.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다시 돈 갚고 이렇게 그거 똑같은데 자 당좌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현금을 예입하고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 소지인은 해당 은행에 수표를 제시해서 현금을 지급받도록 할 수 있는 무이자 예금이다. 자, 우리 당좌거래 시작할 때 내가 일단 돈을 넣어놓죠.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 넣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당좌예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000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돈 범위 내에서만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넘쳐서 발행을 하면 이제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여기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습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돈을 1,000원 넣어놨지만 이제 여기 안에서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000원이 될 때까지도 좀 지불을 해달라. 그럼 이제 원래는 당좌예금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자기 돈 자기가 갖다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다 쓰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꼬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단기 차입금 속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큰 범위 내에 당좌 차월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돈 꾼 것도 단기 차입금이고 이 당좌 차월도 큰
틀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려면 뭐 은행에다 뭐 담보도 잡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을 하면 이제 수표 소지인이 집어넣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상품을 사와요. 상품을 사왔는데 1,600원어치 사와요. 당좌예금은 1,000원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1,600원 발행하면 이게 더 넘치는 금액은 부도가 되는 건데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일단 1,000원이 다 빠져나가고 잔액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거야. 차입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이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채예요. 600원 이렇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1,000 될 때까지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돈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돈 꼬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거래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좌 차월 계획을 체결하면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차월 한도에까지 요 금액을 초과해서 요 차월 한도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큰 틀은 단기 차입금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팔고 뭐 한 2,000원 정도 팔았다 칩시다. 이게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다 들어가면 요걸 먼저 줄이는 거예요. 빚으로 잡혀있는 당좌 차월을 먼저 없애고 600원.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당좌 예금이 생기는 거고 400원, 1,400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기 갖고 있는 돈 다 쓰고 밑으로 내려가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 속에 당좌 차월 쓰고 다시 올리면 이걸 먼저 없애고 올라가고 또 쓰면 갖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